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적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이에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속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 만큼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한 분야인데요.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농업의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미래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의 전지혜 소장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광수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후변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이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기후변화는 분명히 농업 부분에서 위협이 될 요소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런 과일들이나 아니면 네. 채소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과일 내지는 채소들이 재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변화된 환경 조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게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농가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농업 분야에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또 주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열대 작물 연구가 이렇게 중요해졌고 또 소장님께서 계신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에서 실제 주목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열대 작물 연구는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재배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세계화, 다문화의 영향으로 아열대 과일, 채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열대 채소와 이제 특용작물 분야에서는 예. 우리가 아시는 여주, 강황, 그다음에 뭐 오크라, 그다음에 얌빈, 공심채, 뭐 이런 아트초코 이런 작물들이 있고요. 네. 아열대 과수는 잘 아시는 이제 애플, 망고, 파파야, 올리브, 그다음에 용과, 뭐 커피, 그런 작물들이 좀 우리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작물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동남아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완전히 이제 뭐 그게 노지에서 환경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생산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좀 이기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거, 생산 기간을 늘려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기온이 뭐 전반적으로 오른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기온이 오르고 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게 적절한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다 정밀한 예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 상세한 어떤 기후적인 어떤 변동성들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실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내지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개별적인 어떤 지역 단위에서는 이런 변화 양상들을 실제로 끄집어내야, 그 정확하게 예측을 해줘야 농가 단위에서 이걸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언제 파종을 할 건지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정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에서 기후 시나리오 기반으로 재배 적지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예측 시스템이 농가가 작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는 사과, 배, 뭐 이렇게 배추나 이렇게 주요 16개 작물에 대해서 네. 재배 적지의 변화를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예측 지도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수 생육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웹 서비스를 통해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가 자기의 농장 지번을 치게 되고 작목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지금 2020년대에 지금 본인의 그 농장이 재배 적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재배 적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열대 과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아열대화가 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하우스 같은 시설 내에서 난방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재배를 했을 때 이 작물을 재배했을 때 얼마나 에너지를 쓸지 그거에 대한 예측 지도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구축을 해서 내년이면 농가나 지자체에서 그 자기네들 주소들을 집어넣고 작물만 선택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각 지역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뭐 생소한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친숙한 아열대 작물, 예를 들어 뭐 키위나 바나나 같은 것들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런 작물들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작물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아열대 작물 하면 이제 생소한 작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키위나 이렇게 우리 만감류, 감귤류 같은 경우도 다 아열대 작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재배하고 있던 작물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되면 지금은 제주나 남부의 일부만 재배됐던 것이 점점 북상하게 되기 때문에 재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금 이제 키위 품종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성산과 애월 지역에서 우리 육성 품종의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네. 그런 역할을 해서 민간 협업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품종을 보급하는데 그래서 우리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역에 따라서 맞춰서 품종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런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뭐 사과, 뭐 배 등 인기가 많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재배지가 이제 북상하면서 이제 새로 옮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해에는 뭐 충분하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재배가 가능하지만 어떤 해에는 이게 서리 같은 이런 내지는 봄철에 어떤 저온 피해들 때문에 이런 생산량이 급감하는 이런 문제를 내지는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기후 조건이 이동한다고 해서 항상 이게 만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품종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양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안정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품종 또 기후 변화가 됐을 때 이거에 잘 맞는 품종들을 개발하고 이걸 재배한다고 하면은 좀 더 농가에서도 기존의 많은 노력 내지는 위험을 적게 들이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MBS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연구소를 비롯해서 농촌진흥청이나 학계 또 다른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기존 작물들의 품종을 새로 개발한다든가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열대 작물, 새로운 또 위기는 또 기회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대 작물은 좀 어렵지만 아열대 작물은 또 국내에 또 재배가 굉장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후변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학계에서도 동일한 이런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그런 기후 변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농업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유래했는데 실제로 르네상스가 나오는 배경에는
흑사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 정치 체계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들이 피어나온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농업 분야에서도 이런 르네상스와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도입되고 새로운 시도들이 되면 좀 더 발전한 농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씀을 또 마무리로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르네상스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전지의 제주 온난화대응 농업연구소 소장님, 김광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교수님과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